정은주는 결혼 3년 차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이 날로 심해져 갔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의 시선과 친정 어머니의 은근한 압박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남편 박민수도 처음에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자며 은주를 위로했지만 그 역시 속으로는 조바심이 났다. 둘은 마침내 병원을 찾았다.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은주는 가슴이 답답해왔다. 원인 불명의 난임이라는 진단이었다.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였다. 의사는 배란 유도제부터 시작해서 인공수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험관 시술까지 단계별로 치료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날 은주는 긴장으로 온몸이 떨렸다. 민수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이번엔 꼭 될 거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2주 후 임신 테스트 결과는 음성이었다. 은주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다. 매번 희망을 품고 시술을 받고 매번 절망으로 끝났다. 시험관 시술까지 받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은주는 어느새 36이 되어 있었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엄마가 되어갔다. 그녀는 점점 사람들을 만나기가 꺼려졌다. 우리 그만두자.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나도 지치고 당신도 지쳤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의사 말로는 마지막 시술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했잖아. 그럼 정말 마지막이야.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번에 안 되면 우리 둘이서라도 행복하게 살자. 6번째 시험관 시술 후 은주는 임신 테스트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아 며칠을 미뤘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입덧 증상이 시작됐다. 믿기지 않아 병원에 달려간 은주는 의사로부터 임신 8주라는 진단을 받았다. 정말요? 정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되물었다. 네, 축하드립니다. 태아도 건강해 보이고요. 그날 밤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5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은주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위해 태교 음악을 틀어주고 매일 밤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진통이 시작된 날 은주는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레었다. 드디어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 분만실에서 마지막 힘을 쏟아낼 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제발 건강하게만 태어나줘. 응애.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다. 간호사가 아이를 은주의 품에 안겨주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떨렸다. 우리 도윤이구나.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의 선물이야. 정말 소중한 선물이야. 박도윤. 그렇게 기적 같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도윤은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했다. 특히 호흡기가 약해서 감기만 걸려도 쉽게 기관지염으로 번져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은주는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그럴 때마다 기적처럼 얻은 아이라는 생각에 힘을 냈다. 엄마, 저는 왜 이렇게 자주 아파요? 7살 도윤이 병원 침대에 누워 물었다. 우리 도윤이는 특별해서 그래. 하늘에서 엄마한테 보내준 선물이니까 더 소중하게 키워달라고 하는 거야. 은주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도윤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아프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밝게 만들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도윤은 공부에도 운동에도 최선을 다했다. 호흡기가 약해 격렬한 운동은 할 수 없었지만 탁구와 배드민턴 같은 실내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성적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다. 도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제일 중요해.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하면 도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저를 얻기 위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야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도윤은 더욱 성숙해졌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선생님들에게도 모범적인 학생으로 인정받았다. 은주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고3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도윤은 부모에게 말했다. 저는 경영학과에 가서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만큼 제가 성공해서 보답하고 싶거든요. 결국 도윤은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입학식 날 은주와 민수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가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대학교 1학년을 무사히 마친 도윤은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엄마, 아빠, 저 이번 방학에 대한민국 일주 여행을 하려고 해요. 혼자서? 은주가 놀라며 물었다. 네. 배낭여행으로 전국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 여행하면서 독립심도 기르고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몸이 약한 내가 혼자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니? 아빠, 저도 이제 20살이에요. 언제까지 엄마 아빠 품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번 여행에서 제가 진짜 어른이 되올게요. 도윤의 눈빛이 얼마나 진지한지 은주도 결국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았다. 대신 매일 연락해야 해. 그리고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집에 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도윤은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 강원도를 거쳐 남쪽으로 내려갔다. 매일 저녁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부산, 울산을 거쳐 전라남도로 향했다. 여행을 시작한 지 2주째 되는 날 도윤은 여수에 도착했다.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감탄하던 그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저게 아빠 차 아닌가? 도윤은 눈을 비비며 다시 살펴봤다. 분명히 아버지의 차였다. 서울 번호판의 차종까지 똑같았다. 아니, 번호판까지 일치했다. 아빠가 여수에 왜? 도윤은 당황했다. 아버지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여행을 못 간다고 했는데 여수에 있을 리가 없었다. 혹시 출장이라도 온 건가? 그렇다면 미리 말해줬을 텐데. 고민하던 도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도윤아. 여수는 어때? 날씨 좋지? 엄마. 아빠 차가 여기 주차돼 있어요. 이상한데요? 전화기 너머로 은주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도윤은 느낄 수 있었다. 뭐라고? 아빠 차가? 네. 분명히 아빠 차 맞아요. 번호까지 똑같아요. 혹시 출장 오신 거예요? 은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는 오늘 회사에 있다고 했는데 여수에 있을 리가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도윤아, 주변을 좀 더 살펴봐. 아빠가 정말 거기 있는지. 네, 알겠어요. 도윤은 차 주변을 살펴보며 아버지를 찾았다. 근처 카페들과 식당들을 둘러봤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해변 쪽으로 걸어가던 중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아빠? 도윤은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아버지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그것도 매우 친밀한 모습으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도윤은 믿기지 않아 눈을 비볐다. 분명히 아버지였다. 그런데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와 연인처럼 다정하게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는 몰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다. 사진 속 아버지와 그 여자는 서로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여자는 아버지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숙소로 돌아갔다. 방에 도착한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말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다. 어머니도 알 권리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도윤아 아빠 찾았니? 엄마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은주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떨렸다. 무슨 사진? 사진이 도착했다. 은주는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게 뭐니?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전화기를 든 은주의 손이 덜덜 떨렸다. 17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은주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핸드폰 속 사진을 수십 번도 더 들여다봤지만 그것은 명백한 현실이었다. 남편의 얼굴, 옷차림 모든 것이 일치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은주는 결심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다. 도윤아, 엄마가 지금 여수로 내려간다. 엄마 위험해요. 혼자 오시면 안 돼요. 괜찮다. 엄마도 이제 진실을 알아야겠어. 은주는 그날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여수로 향했다. 4시간의 운전은 길게 느껴졌다. 마음속으로는 혹시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도 했지만 사진은 너무나 명확했다. 여수에 도착한 은주는 도윤과 만나 함께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도윤이 전날 목격한 장소 주변을 샅샅이 훑어봤다. 엄마 저기요. 도윤이 한 리조트 호텔을 가리켰다. 아빠 차가 저기 주차되어 있어요. 은주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프런트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2명의 그림자가 보였다. 은주는 숨을 멈췄다. 남편 민수와 젊은 여자였다.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여자는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박민수. 은주의 외침에 민수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순간 새파랗게 변했다. 은주야. 너 왜 여기?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은주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 민수 옆의 여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민수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부인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엄마. 도윤이 어머니 뒤로 다가왔다. 민수는 아들까지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다. 도윤아, 너까지. 아빠 실망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17년 동안 저를 낳기 위해 고생하신 엄마를 이렇게 배신하시다니. 호텔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도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7년이야. 17년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은주는 울부짖었다. 아이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모든 게 무의미했단 말이야. 은주야, 진정해. 여기서 이러면. 진정하라고?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호텔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데 진정하라고? 민수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도윤이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다. 아빠, 이렇게 우리를 버리실 거면 차라리 떠나세요. 엄마랑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도윤아. 아빠는 더 이상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 순간 은주는 아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깨달았다. 20살밖에 안 된 나이에 이런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기특했다.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7년간 쌓아온 가정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은주는 집으로 돌아가 바로 이혼 절차를 준비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민수의 불륜 증거들을 수집했다. 다행히 도윤이 찍은 사진과 호텔 예약 기록 등이 명확한 증거가 되었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었다. 은주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그 여자와는 끝낼게.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다. 17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믿으라는 거야? 불가능해. 도윤도 아버지에게 냉담했다. 아빠, 엄마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혼 조정 과정에서 민수의 불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회사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은주는 이혼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졌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다.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도윤은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왔다.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은주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삶을 계획했다. 그동안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요리 공부를 시작했고 작은 카페를 차리는 것도 고려해봤다. 민수는 결국 그 여자와의 관계도 끝이 났다. 가정을 파탄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사회적 비난을 견디지 못해 그녀도 떠나버렸다. 그제서야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은주와 도윤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크지는 않지만 햇볕이 잘 드는 깔끔한 집이었다. 짐을 정리하면서 은주는 과거의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엄마, 이 사진들 어떻게 할까요? 도윤이 가족 사진들을 들고 물었다. 일단 상자에 넣어두자. 나중에 마음의 정리가 되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아. 새 집에서의 첫 저녁 모자는 조촐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다. 그렇게 소박한 식사였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안했다. 도윤아, 미안해. 내가 20살인데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엄마, 괜찮아요. 오히려 이번 일로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도윤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은주는 아들의 성숙함에 놀랐다. 20년 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은주는 점차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갔다.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동네 주민들과도 친해졌다. 도윤은 학업에 더욱 매진하며 장학금도 받았다.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면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모자는 함께 한강을 걸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마음이 상쾌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뭘? 이혼한 것. 은주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히려 이제는 마음이 편해.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걸 이제 와서 깨달았어. 저도 그래요. 처음엔 아빠가 그리웠는데 지금은 우리끼리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한강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고 연인들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광경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엄마,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요. 도윤이 어머니의 팔에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지금도 충분해. 은주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엄마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잖아요. 엄마가 저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20년 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아이를 얻기 위해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윤아. 은주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라는 아들이 있어서. 저도요, 엄마. 엄마가 제 엄마여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강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가정은 무너졌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는 우리 둘이서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은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인생은 다시 시작이야. 우리 함께 새로운 꿈을 꿔보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꼭 안았다. 네, 엄마.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앞으로도 계속.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와 함께 은주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어주는 가족이라는 것을. 비록 그 가족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사랑의 깊이는 더욱 깊어졌다. 그렇게 모자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